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오랜만에 민족 종교 현장인데요. 한국 민족 종교들의 발전과 종교 간 화합을 도모한 고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고 한양원 회장님은 유불선을 아우르는 민족 종교인 갱정유도의 5대 도정을 지냈으며 1985년 창설한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을 30여 년간 맡고 지난 2016년 별세했는데요. 지난 13일 고 한양원 회장의 뜻을 기리는 단체 상생과 평화가 출범했습니다. 고 한양원 회장님의 뜻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치게 될지 상생과 평화의 이사장을 맡은 천도교 박남수 전 교령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령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주 고 한양원 민족종교협의회 회장님의 뜻을 기리는 단체 상생과 평화가 출범했는데요. 어떻게 출범하게 됐는지요? 예, 사실은 우리 한양원 회장님 그러시면은 그 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또 계례월 살리기 이사장 이런 그 한국의 종교 지도자이신데 그분께서 쭉 해오시던 상생과 평화라고 하는 얘기를 주장을 많이 해오셨고 그분께서 돌아가신 지가 이제 올해가 이제 6년이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 후학들이 또 제자들이 우리 해평 한양원 선생님께서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다. 이런 좋은 가르침을 주셨다. 이렇게만 끝을 낼 수 있겠느냐.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가르침을 또 그 이훈을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런 우리가 모임을 시작하자. 그것이 그 선생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보답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선생님이 항시 주장하던 상생평화라는 이름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단법인으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 박남수 교령님께서 천도교 전 교령을 지내셨는데 네. 당시에 이제 고 한양원 회장님께서 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을 하시면서 인연을 그렇게 맺으신 건가요? 그럼요. 어. 사실은 오랜 동안 그 한 회장님께서 민족종교협의회 설립한 거가 1985년이니까 사실은 그 준비 과정까지 보면은 우리 지금 한 40년 전 됐겠죠. 그때 저는 천도교 교인으로서 아마 우리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원부리 교회는 그 당시에 박청수 교무님이 예. 최초에는 참여도 하셨어요. 저희들하고 모임도 하고 그런 인연이었죠. 예. 그렇군요. 자, 고 한양원 회장님, 우리 종교계에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데 아마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민족종교협의회를 30년 동안 이끌어 오셨는데 고 한양원 회장님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실 한양원 회장님은 대단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민족종교의 어른이시고 한국 종교계의 또 어른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민족종교라고 얘기를 하면은 한국에서 탄생한 종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예. 민족종교는 민족 정신이 서려 있는 종교입니다. 계례의 을이 서려 있는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일제강점기 시대 가장 슬럼을 당하던 종교 일제가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라고 하는 그 정책을 바꿀 때 그 문화 통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민족 종교 말살 정책을 쓰던 거였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 이후에 한양원 회장님이 1985년에 흩어져 있던 민족 종교를 다 뜻을 모아서 우리 다 함께 하자. 그래서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종교들 간에 소통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그 교량의 역할을 담당하신 분이 한양원 회장님이시죠. 그래서 이 한양원 회장님이 민족 종교를 설립함으로 해서 한국의 종교 지도자 협의회라고 하는
7대 종단 수장 모임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양원 회장님은 민족 종교의 대부이기도 하지만은 한국 다종교 사회의 지도자이기도 하시죠. 예. 그래서 사실은 민족 정신, 계례를 살리고 또 그 함양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시고 노력하시던 큰 어른이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한국의 민족 종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원불교와 천도교가 있습니다만 우리 네. 그 한양원 회장님께서는 민족 종교인 갱정유도의 5대 예. 도정을 지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예. 작은 종단들이 많이 있는 거죠? 많이 있었습니다. 뭐 최초의 설립 당시는 한 30개 됐고요. 지금은 대종교, 그러니까 원불교, 천도교, 대종교, 태극도, 수홍교, 정상교, 경정유도회, 미륵불교. 뭐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은 가장 그 당시에 일제 강점기 때 교인수가 많았던 보청교, 이런 종교들이 민족 종교에 속하는 종단들이죠. 예. 자, 고 한양원 회장님의 뜻을 기리는 단체 상생과 평화가 지난주 출범을 했는데요. 한양원 네. 회장님의 생전 가르침이나 평소 강조하셨던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일제 강점기로 무너진 민족의 을을 살리기 위한 종교 간의 소통과 대화 운동이 첫 번째 선생님의 방향이었고요. 예. 다음으로는 민족 종교의 종교가 한때는 유사 종교 또는 사이비 종교 또는 뭐 미신 이렇게 갔던 것을 민족 종교적 위상을 제고하고 어떻게 보면 시대적 역할을 정립한 종교 지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의 그 상생과 평화라고 하는 것이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완전한 평화는 남북 통일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 하에 남북 평화 통일 운동에 적극적으로 그 노령의 몸을 이끄시고 평양을 왕복해 가면서 남북 평화 운동을 앞장서시던 통일운동가이기도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가장 주장을 했었던 것은 이건 우리가 앞으로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서세 동점의 시대가 물러가고 동세 서점의 시운을 만들지 않으면은 미래 상생과 평화는 없다고 주장하신 분입니다. 네. 예, 서세 동점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서세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기계 문명, 물질 문명,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서세라고 그러시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문화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동세 서진 동양의 세력, 동양은 뭔 문화냐? 물질 문명이 아닌 정신 문화, 또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상생과 화합, 평화의 문명이 동양의 문화인데 이 문화를 이 땅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는 미래가 없다. 그런 걸 주장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선생님께서 가장 주장하시던 거 뭐 우리가 그 K-팝, 뭐 K-무비, 뭐 여러 가지 K 중심인데 앞으로는 K-문화, K-정신 이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선생님 주장이 있으니까 우리 민족 종교가 곧 민족의 을이고 민족의 을이 곧 동양의 정신이고 동양의 정신이 세계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주동이 될 것이다 한 것이 한양원 회장님의 아주 주장이시죠. 예. 그 외에도 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얼마나 이 양반이 이 한평생을 민족 종교와 민족 정신에 앞장서 오셨는지 하는 걸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시대의 어떤 종교계의 어른으로서 마땅히 필요한 말씀들을 해 주셨군요. 예. 예.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를 잇는 그 종교들의 얼을 이어가기 위해서 민족 종교들의 정신을 하나로 모으고 또 종교 간의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면서 우리 한국 문화가 이렇게 세계에 꼽힐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네. 상생과 평화라고 하는 단체가 이제 고 네. 한양원 회장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출범을 했는데
이제 네. 박남수 교령님께서 이사장을 맡으셨잖아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가요? 사실은 저도 이 단체의 책임을 맡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도 해평 한양원 선생님하고 인연이 돼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한양원 회장님께서 이야기하시던 일을 어떻게 실천을 할 거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 직면에 있는 갈등과 분열,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사회 전반의 도덕성과 인문사회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냐 하는 소위 계례를 국민운동에 앞장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보고요. 예. 그 다음에는 민족의 고유한 인문, 정신 분야, 말하자면 이건 물질 문명이 아닌 인문, 정신 분야의 그 후학 양성들을, 인재를 좀 위한 장학 사업을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해평 한양원 선생의 사상과 철학 정립을 위해서 계속해서 학술 연구 및 현황 사업, 우리가 앉아만 있지 않고 행동하고 실천한다면은 우리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거고, 지금의 이 어려운 시대는 피해가라고 있는 시대가 아니고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고 이겨나가라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적합한 운동을 하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남북 교류 사업을 아무리 어렵더라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 일을 표면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자랑하기, 칭찬하기, 상생 평화상 시상운동을 올해 제1회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가 남의 작은 허물은 논하지 말고 내 작은 지혜를 베풀러라 하는 천도교의 일세교조 수훈대신사의 가르침이 있듯이 우리 사회는 이제 좀 나무 허물어뜨지 말고 좀 칭찬하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그것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해평 한양원 선생의 유훈과 그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거냐 하는 것과 추모 사업도 동시에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은 작게 출발은 했습니다만은 큰 꿈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저희 둥둥에서도 이 상생과 평화의 활동을 조명하고 소식을 열심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민족 종교를 대표하는 우리 원불교나 천도교가 있습니다만 그 외 작은 민족 종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고, 고 한양원 회장님께서 그 종교들의 정신을 잇기 위해 노력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 한양원 회장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여러 가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면은 주저앉을 때도 있고 포기하는 때도 있습니다만은, 해평 한양원 선생은 항시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계셨고, 또 전 세계 방방곳곳에 한국의 을을 심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셨던 거고, 저 평양의 당군릉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당군의 제를 올리면서 민족의 평화를 염원했던 그 모습이, 저는 함께 다니면서 그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시기는 새벽의 어두움이 밝은 세상으로 온다는 희망을 가지시고 선생님의 가르침 단 한 가지라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때를 알고 때를 쓸 줄 알아야 훌륭한 사람이고, 철부지가 되지 않아야 진정한 사람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이 때는 우리가 계례의 열과 민족의 정신과 물질 문명을 타파하고 정신 문명을 새롭게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때를 인식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고 한양원 회장님의 뜻을 기리는 단체 상생과 평화 이사장을 맡은 천도교 박남수 전 교령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